자, 비천 농막객을 보겠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비자가 날비자죠? 날비자. 나는데 어딜 날아요? 하늘을 날아요. 하늘천자. 하늘을 나는 녹. 녹은 뭐죠? 우리가 관을 의미하죠. 요거는 관이다. 그 다음에 마는 뭐죠? 재성이죠? 요거는 재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관과 재성격 이런 말이죠. 비천 농막격은.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멀리서 끌어온다는 거고 농마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없다는 거죠. 농마가 사주에 없는데 멀리서 하늘을 날아서 농마가 온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는 없던 농마가 하늘에서 이 눈이 내리듯이 농마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직역을 해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하늘을 나는 관과 재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의 뜻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천농마란 녹은 관성이고 마는 재성이니 농마가 하늘에서 날라와 비천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비천농막격. 하늘에서 관과 재물이 날라온다. 즉 농마에 해당하는 재관이 비천한다는 뜻이다. 비천농막격은 허자 용신의 전형이다. 이게 허자 용신이 한자는 없는데 아마 이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자, 빌허자죠? 빌허자. 이제 글자 자자고 용신은 이 용신일 거고요. 자, 그러면 허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허자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그 말이죠.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이 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성이나 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즉 오행 중에서 사주팔자 이 8글자 중에서 이 재성이나 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는데 이게 용신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역할을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그게 쓰인다. 그러면 허자가 비어있는 글자니까 없는 글자인데 어디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라오는 방법은 뭐 합을 하든 충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론에 관한 게 하나의 비천농막격이 아닐까라고 또 미루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또 계속 나가보죠. 그래서 지지 글자가 대충 방향은 이걸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정면. 그러니까 뭐 좌오충, 인신충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충 방향에서 도충해오는 글자. 천간에서 간합에서 오는 글자 이런 글자를 허자 용신이라고 하는가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경자 경자일생이 자수를 많이 만나면 자수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뭘 충할까요? 오를 충하겠죠. 충하는 건 오겠죠. 그쵸? 오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병, 기, 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정이 여기에 가면 정이 뭐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겠죠. 그쵸? 병은 칠살이 될 거고, 자, 이런 이야기 아닐까 한번 또 추측해 보는 거예요. 경자일생이 자수를 많이 만나면 좌우충하여 오중 정화가 간성이 되고 그러네요. 오중 정화가 관성이 되고 지금 작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성 아니면 관성을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역시 비천농막격도 이번에는 뭐야? 재성 관성이 어디서 날라와요? 하늘에서 날라. 하늘에서. 자, 관성이 되고 오중 기토는 뭐죠? 토생금이니까 인성이죠. 그쵸? 요 병화는 살이 되고 칠살이 되고 요거는 관이 되고 그쵸? 그래서 기토가 인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경금이 관성과 인성을 비천
비천의 작용으로 얻는 것이다. 이처럼 비천 농막격은 팔자에 1점, 재관이 없을 때, 계속 이해하는 얘기예요. 재성, 관성이 없을 때, 암신, 어두운 신이죠. 그러니까 암암리의 그 신을 끌어와서 뭐예요? 귀성. 귀는 뭐죠?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귀는 뭘 봤죠? 관으로 봤죠. 물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재성도 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재성은 우리가 이제 부로 이야기하고 귀는 관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관을 끌어오는 거죠. 귀성을 구하는 것이다. 즉 암신으로 비합, 비출. 이 비자는 이 날비자 같아요. 비합. 날아서 합을 하거나 날아서 나오는 거나 비합, 비출이 성립하면 비천 농마를 하는 것이다. 비천 농막격은 도충격과 같다. 앞에서 우리가 도충격 배웠죠? 도충격 올려갔다. 다만 도충격이 충한 글자는 글자의 전기라고 우리가 뭐냐 지장간에 뭐가 있었죠? 여기, 중기, 전기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 중기, 전기. 요것만을 쓰는데 반하의 비천 농막격은 충한 글자의 장간에 재관을 쓴다. 그래서 비천 농막은 자 녹이 뭐예요? 관이죠. 마가 뭐죠? 재성이에요. 그래서 비천 농막격은 기본적으로 뭐다? 재성과 관성만을 쓴다 그 말이에요. 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을 말하죠. 지장간에 재성과 관성을 쓰는 것이다. 비천 농막격은 이때 두려운 것이 축토이다. 왜 축토가 또 두려울까요? 축토. 자, 축토가 왜 두려울까요? 축토가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자 이렇게 있으면 오화를 불러들여서 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앞에서 나왔었죠. 뭐예요? 자축 합토를 해버리죠. 그러면 자수가 이게 오로 관심을 안 갖겠죠. 그렇죠? 충이니까. 충보다는 뭘 먼저 신경 쓴다? 합을 먼저. 그래서 이 축이 있으면 자축 합토로 이 자수의 관심을 끌어와 버리기 때문에 자수가 오화와 충을 할 틈을 안 줘버리죠. 그러면 이게 지금 좌오와 충을 해야 충을 해서 오화를 끌어와야 이게 뭐가 돼요? 비천 농막격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아예 오화에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비천 농막격을 만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비천 농막격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비천 농막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자축합토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왜? 비축합토를 안 만들어 버리니까요. 비천 농막격을 안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축토가 오면 문제가 된다. 축토가 있으면 자축이 육합으로 상충을 막으니 이렇게 좌우충을 막으니 출충 뭐냐면 충에서 좌우충에서 뭐가 나와요? 출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 경우는 정화가 나왔죠. 충을 통해서 출충이 불가하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화나 기토가 있어도 전실한 건 뭐예요? 열매를 채운다는 거 있죠. 열매를 채운다. 전실. 그러면 메꿀전자니까 과실실자. 과실을 메꾼다는가 뭐냐면 이게 재성이 됐든 과성이 됐든 필요한 거가 이게 정관이 사주에 있어버리면 이거를 비천 농막격을 통해서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사주에 있는데 뭐하러 비천 농막격을 이런 구성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경자에서 이렇게 자했을 때 이 오와 충을 해서 오화 속에 오병 기정 해서 이게 관 인성 이 두 개를 취해서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주 자체에 정화와 기토가 있으면 이걸 취하려고 이런 비천 농막격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여기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출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파격이란 말도 필요가 없겠죠. 아예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파격된다. 그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해가 나오나요? 계해 일생이 해수가 많아서 해수가 좋아하는 건 뭐죠? 사화죠. 사의 충이잖아요. 그럼 사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 경, 병 있죠. 그러면 기토와 관리 있는 거는 무토겠죠. 무게합파, 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또 인성이 되겠죠. 인성, 병은 재성이 되겠죠. 재성, 인성, 요거는
관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볼까요? 개의 일생이 횟수가 많아서 사화를 도충하여 사중 병화가 정제, 무토가 정관, 그 다음에 되면 길한데 인목이 여기서 인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의 합목이죠. 합을 해버리잖아요. 인이 있으면 인의 육합하면 인의 합목을 해버리면 뭐죠? 이 횟수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합을 하니라고 묶여버리죠. 그래서 사화와 충하는 거를 잊어버려요. 탐합망충.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탐을 해요. 뭐를? 합을. 그래서 뭘 해요? 잊어버려요. 뭐를? 충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 인의 인목이 있으면 횟수와 인의 합목으로 합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화를 충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화 충이 안 되면 뭐예요? 무토와 병화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쓸모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흉하고 사운을 만나도 사운을 만나 사회충을 해도 격이 깨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천 녹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전보와 전실이 되겠죠. 전실 일종의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인에만 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인이 와가지고 인의 합목으로 합을 해버리면 또 이 사화를 끌어오는 걸 잊어버리죠. 그러면 어찌됐다? 이런 것은 이 비천 노막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찌된다? 격이 깨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보면은 이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에 어떤 블로그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교과서에는 애매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이 비천 농막격의 고전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천 농막격이죠. 이 비천 농막격은 이경임, 자, 경금과 임수의 두 일간이 용자자다. 자, 이 글자 자수를 뜨는데 글자 수가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이 있죠. 임이 있는데 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그러면 오를 충하겠죠. 뭐를 충하면 오가 충하겠죠. 또 충하면 오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병기정, 자, 오병기정 있으면 자, 여기서는 이 정화가 나오면 뭐죠? 이거는 정화는 관이 되죠. 이는 인성이 되고요. 이거는 칠살이 되고. 자, 필요한 건 인성과 관성일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병화는 뭐죠? 재성이 되겠죠. 편재가 되고, 기는, 토국수니까 뭐죠? 관이 되죠. 정화는 정제가 되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쓰겠죠. 정관과 정제를 쓰겠죠. 여기서도 정관과 정인을 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성을 쓰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 속에 뭐예요? 정기. 여기서는 정기가 있겠죠. 정기. 왜냐하면 병화는 안 쓰는 거 아마 칠살이라서 안 쓰는 거 아니 편제라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 중에 정기를 위관성으로 쓴다. 아, 여기 기토가 관성이죠. 여기에 정화가 관성이죠. 이 두 가지 경자에 있어서는 오화 속에 있는 정화가 관이 되고 임자에서는 오화 속에 있는 기토가 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화와 기토를 관성으로 쓴다 그 말이죠. 요 사주 중 필요한데 사주 중에 인자가 병 아울러서 미자 혹은 술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자 오가 있으면은 또 이 오화를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합을 하는 걸 끌어오면 되겠죠. 오화와 합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오술이죠. 인오 술.
그래서 인목도 필요하고 술토도 필요하고 하죠? 미는 왜 필요할까요? 미는 왜 필요할까요? 해묘미, 뭐가 관계없는데? 사오미는 가능하죠. 사와와 오미가 있으면 사와하고 미, 있으면 오화를 끌어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인호술이라든가 사오미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미토나 인목이나 술토가 있으면 이 오화를 불러들이기 쉽다라는 논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뭘 끌어온다? 오화를 끌어오게 한다. 그러면 오화를 끌어오기 위한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오화를. 득, 일자, 하나의 글자를 얻어서 가합, 합을 하게 하는 것이 위묘, 아름답다, 오묘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화를 끌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옷을 그 다음에 사오미 이렇게 끌어온다. 가령, 육경일, 육임일, 경금과 임수가 당연히 양이죠. 그러면 양은 양끼리 움직이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자축, 인묘, 진, 사오미, 신, 유, 신유, 경신, 신유, 술, 해.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마찬가지 임도 양이기 때문에 똑같죠. 임자, 임인, 임진, 임호, 임신, 임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자축, 인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맞죠? 어쨌든 이렇게 6개 글자가 양과 양이 결합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결합되는 게 이 6글째 6경일과 6임일 그래서 6개 경금일조와 6개 임수일조가 자충오자 오화가 충을 한다. 아까 얘기처럼 이 경금이 6개가 있고 임수 있을 때 이 자가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자가 이렇게 있으면 오화가 충을 해서 경일은 이 자오 충오 중에 경일은 오술 하면은 오병 기정 있는데 이 정화가 강되죠. 그래서 정화가 위 간성으로 삼고 약 4주 중에 만약에 4주 중에 유 정자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이 정자가 정자가 있고 아울러서 오자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즉 감분수 그 뭐죠?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그러죠. 절반으로 줄어버린다. 그래서 세군 엮기 세운에서 오는 역시 세운에서도 이러한 것이 운이 오는 것을 꺼려한다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임수일 육임수일에도 임수일에도 자오충을 하면 자오충 오화가 오병 기정 정이 재성이고 기토가 관이고 병화가 편제죠. 요거는 정제. 그럼 요거 2개 쓰겠죠. 6개 임일 6임일이 이자충오 자수가 충을 해요. 그래서 오중의 기토를 이 오중의 기토를 관성으로 쓰고 위관성 그리고 약 4주에 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오자가 있으면 그 수가 즉 간분수 그게 글자가 있으면 수를 나누어서 줄이게 된다. 세군, 대운. 세군이나 대운에서도 이런 것들이 오면 또한 수기지. 그러한 것들을 끓인다. 기자나 오자가 오면 끓인다. 그쵸? 지금 우리가 비천 농막격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이 들어와 버리면 빛은 논막격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꺼려야 한다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사주 명조를 보겠습니다. 명조가 많네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주가 6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자오, 자수가 있죠. 이렇게 쓸 때, 자, 정화는 관이고, 요거는 7살이 되겠죠. 7살이 되고, 관살 혼잡이 되어 있죠. 좌우축을 하고 있고. 자, 볼게요. 이 명조는 경일간이 자수가 많으므로, 하나, 둘, 자수가 많으므로 오화를 충을 해서, 충을 해서 오화 속의 정화로서 관성을 삼는 바. 이게 관성이 됐죠? 관성을 삼는 바 비천 농막격이다. 그러나 이 명은 올상의 정화 관성이 있으니, 올상의 정화 관성이 있으니 파격이요. 이미 이게 있어버리기 때문에 빛은 논막계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격이요 복력이 반감된다. 따라서 파란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명조가 양인가살의 금수상관을 겸하였으니 영웅격이요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난 위인으로서 양인가살? 양인가살이 뭔 말이에요 이게? 양인관살인가요? 이게 양인이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인관살에 관살이 있죠. 가살이 아니라 관살이겠어요. 관살이겠어요? 양인 관살에 금수상관을 겸하였으니, 자, 금수상관이 뭐라 했죠? 우리가 맑은 청한선비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영웅격이고 총명하다. 그 문장이 뛰어나다. 요건 앞에서 나왔어요. 금수상관격은 문장이 뛰어나고 총명하다. 그래서 대학자, 청명한 학자 생각하면 되겠죠? 위인으로서 이민운의 정화를 정임하고 이민이 나오나요? 이민운의 임진 아닌가요? 이민운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민운을 말한 것 같은데 정화를 정임한목하죠. 관을 합을 해버리죠. 그러면 대발하여 수상이 되었다. 대운이 일로 북방과 동방임으로 되게 한 것이다. 이 운이 지금 북방으로 가면 금수로 가면 좋겠죠? 금수로 일로 북방 그러면은 수 그 다음에 수 썩 이게 지금 인터넷에는 명조를 갖고 왔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일단은 제가 임진으로 고쳤어요. 여기 보면 임진이 맞을 것 같아서 임진이 맞겠어. 이민이 아니고 임진을 고치고 어쨌든 이 임수가 와서 정임한목을 해서 재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찌됐든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명은 그 다음 사주는 거지사주래요.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건데 한번 볼까요? 왜 거지사주인지. 자, 여기는 임수, 자수네요. 그러면 좌우충 하겠죠? 그럼 오병, 기정. 그래서 기토가 오면은 뭐죠? 관이죠. 여기는 재성이죠. 그렇죠? 비천 농막에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병화는 편제죠. 이건 정제고. 자, 볼게요. 이것은 이미 자로서 오자리를 기토를 충하여 관성을 삼는데 또 병호시를 또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어야 여기서 뭘 끌어들여요? 오화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사주에 오화가 있어요. 병호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다? 빛은 노막격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이 또 병호시를 봐서 관성을
중첩시켰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기정이 있고, 여기도 기정이 있고, 그래서 중첩시켜보는 거죠. 관성을 두 번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비천 농막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이게 없어야 이거를 끌어들여서 이 기토를 관성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사주에 벌써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천 농막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함이 지극하여 구걸하고 먹고 사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된 것인데 그냥 참고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비천 농막객이 되냐 안 되냐 결론은 비천 농막객은 이게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실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 이런 게 없고 이게 와서 허자용신이라고 했잖아요. 없는데 비어있는데 이걸 불러들여서 관을 만들어낸다. 오화 속에 있는 기토를 관으로 쓰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이 비천 농막객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천 농막객에 대해서 자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볼게요. 자, 비천 농막객은 경임 두 일간이 글자 자수가 많을 때 쓴다. 지금 그랬죠? 오화 중에 전기를 충하면 관성이 된다. 이야기했죠? 사주 중에 인자나 미자, 술자가 있어야 하고 앞에 나왔던 말 중복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뭐죠? 오화를 불러들이기 쉬운 거죠, 실은. 인옷을 화국을 만들거나 사옴이 화국을 만들어서 이 오화를 더 쉽게 불러들이는 걸로 이해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한 글자라도 합의되면 묘하게 된다.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육경일과 6, 2mm, 자가 5를 충하는 경우다. 역시 앞에 했던 말 복습하는 겁니다. 경일의 자수가 5화 중에 정화를 충하면 관성이 된다. 앞에서 했죠? 만약 사주 중에 정자나 오자가 있으면 정기해진 분수가 감소한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그 복이 감해진다고 했죠? 감분 반수 나왔었죠? 뭐라고 했죠? 감수 분 뭐라고 나왔었죠? 세군에 역시 만나도 끓인다. 앞에 했던 말 다시 반복한 겁니다. 자, 또한 6.2mm 정해진 분수가 감소한다. 세군이나 대운에서 만나도 끓인다. 역시 앞에서 했던 말 반복. 자, 경림 일주에 자수가 중첩하여 녹말을 도충하면 비천이라고 한다. 어찌 금수가 많은데 청기할 수 있겠는가? 운이 남방으로 들어가면 좌천을 당할까 염려스럽다. 자, 4, 5가 오면 안 되겠죠? 없어야 이게 좋은 거니까. 경임, 이 일간이 자수가 무리를 이루면 오화를 와서 충해야 하고, 신계가 사화를 차지되면 중첩된 해수를 필요로 한다. 병일간에 오화가 무리를 이루면 자수의 녹을 충하고, 정화가 마른 사화를 만나면 해수에 오른다. 이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기반이라고 했었죠. 얽어매버린다는 거죠. 이 즉 용신 같은 것을 얽어매버린 경우 기반과 합의되는 것을 가장 끓이고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반, 반신, 얽어매다, 신과 얽어매는 것과 합의되는 것을 가장 끓이고 관성이 전실되면 뭐예요? 이거 전실된다는 것은 없던 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없어서 우리가 각종 이론을 도입해서 그 관을 만들어놨는데 사주에 또는 대운에 이게 들어와버리면은 그 격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뭐다? 그 격은 뭐예요? 깨져버리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재앙이 닥친다 그 얘기죠. 대운은 중하고 세운은 가볍고 소식에 따라서 취해야 하니 용신이 손상되지 않으면 청구에 오른다. 이게 청구에 오른다. 이 청구에 오른다가 이게 천이 하늘천자고 구자가 뭐 네거리 구자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라고 하면 아마 이게 수도 북경을 말하지 않나. 북경의 거리에 오른다. 그러니까 용신이 즉 재관이 손상되지 않으면 출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청구가 하늘 사거리 그러니까
북경 수도의 사거리에 오른다니까 수도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아마 출세한다, 좋게 된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천 농막격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를 관을 또는 예외적으로 인성을 또는 재성 이런 것을 특히 관이죠. 왜냐하면 녹이 뭐죠? 녹이 관이었고 재성은 뭐죠? 마였잖아요. 근데 뭐다 이거를 비천 하늘을 날라서 녹마가 온 거죠. 하늘을 날라서 녹마가 오는 격이다. 그래서 사주에 녹마가 없다. 즉 재관이 없어요. 사주에. 그런데 이거를 끌어왔다. 어떻게? 하늘을 날라서 끌어왔다. 이거죠. 비천 녹막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것들은 전부 다 허자.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만들어내는 이론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